안녕하세요, 센스입니다. 자, 함께 어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ranslating a literary text가 주어져. 자, 문학 텍스트를 번역하는 것은 challenging, 어렵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뉘앙스 읽어주실게요. 자, 엔드 연결이니까 같은 말 반복. 우리가 문학 텍스트를 번역하는 건 어렵다. 반복해 볼게요. 자, there 이하가 종종 말이 되어진답니다. 자, 우리가 in translation, 번역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손실이 있을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렵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손실은 아마도 뭔가 의미의 손실, 번역을 하다 보면 어떤 의미의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벗으로 뒤집어요. 자, 위에 있었던 그 챌린지, 그 어려움 있죠.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오히려 종종 inspire, 불러일으켜요. 창의적인 재번역을 하도록 불러일으킵니다. 자, 아무래도 번역을 하다 보니 의미가 되니 다시 또 한번 번역해봐야겠다. 그게 굉장히 또 창의적인 과정으로 들어가는 플러스로 전환이 돼요. 자, 그럼 대절 내용도 플러스로 가야겠죠. 그럼 이 창의적으로 재번역을 한다는 건 어떤 가능성을 제공하냐면 이 번역을 할 때 얻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라는 가능성도 제공하는 그런 재번역의 그런 이제 그 재번역이라고 하는 요 과정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플러스로 지금 내용이 뒤집어졌어요. 자, 선생님 근데 갑자기 왜 워싱머신 매뉴얼이 나왔나요? 이 워싱머신 매뉴얼은 우리 세탁기 이 보면 이제 그 매뉴얼 소책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매뉴얼은 소책자 이 워싱머신이라고 하는 건 리터러리 텍스트의 예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건 그죠? 번역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으로 어떤 걸 얻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로 하는 건데, 자, 이거랑 달리 그냥 세탁기 매뉴얼은 어떠냐면요. doesn't present the same challenge. 위에 같은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요. 자, nor 그러다 보니 위에 있었던 똑같은 창의성도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실 거고. 자, but 하지만 자, 그럼 뭐의 관점이냐면 opposition, 대립인데, 자, between A and B, A와 그리고 B 사이의 대립. 그러니까 문학적인 언어와 비문학적인 언어의 대립 그 사이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where, we 질문이 하나 들어가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다가 철학적인 언어를 두어야 될까라는 질문이 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철학적인 언어는 도대체 문학적인 언어와 비문학적인 언어 그 사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둘 중에 어디 들어가느냐가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또 보시면, 자, 그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고 싶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번역 경제라고 하는 건데, 번역 경제는 어디에 목적을 두는 거냐면 번역을 하면서 개인,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또 손실의 위험도 무릎은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렇다고 wish to, 원하는 게 나오네요. 자, 그럼 철학이 소망하는 건 뭐죠? convey, 전달을 하는 거예요. 철학의 진리를 intact니까 손실 없이, 자, without loss 같은 말이에요. 손실 없이, 손상 없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철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혹은 최소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자, 그것의 진리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진리를 제공하는 걸 주저할 수도 있어요. 자, 뭐가 없다면, without, 뭐 없이는 더 나아간 해명이 없다면. 자, 내가 얻는 게 무엇이냐, 정말로 내가 깊이 얻는 게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해명이 없다면, 자, 그렇다면 번역을 할 때 그것의 진리를 제공하는 건 주저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철학이죠. 그것은 어떤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냐면 문체적인 상실을 우리가 accepting, 뭔가 이렇게 상쇄하는 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바로 철학의 두려워하는 그 손실은 바로 뭐의 손실이냐면 의미를 상실하는 걸 되게 두려워한다는 거죠. 자, 그것은 바로 이 진리를 훼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철학이라고 하는 건 진리의 전달을 있는 그대로 훼손 없이 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더즈,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아까 위에서 비문학 언어와 언어문학 중에서 어딜 더 선호하느냐를 봤을 때, 자,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어디 위치에 있느냐, 비문학의 언어의 위치를 할 것 같죠. 자, 왜냐면 뒤를 보시면 그 자체가 비문학, 그러니까 unstylistic language라고 하는, 그러니까 stylistic language는 문체가 있는 언어니까 문학이지만 이렇게 문체가 없는 언어는 비문학이죠. 그래서 이 비문학의 언어를 표현하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비문학의 언어의 쪽에 위치를 하는 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prefer, 선호한다라는 플러스 뉘앙스로 가시는 게 맞고, 자, like는 예시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수학적인 글쓰기, 이런 거는 비문학 작품이죠. 자, 이렇게 수학적 글쓰기 같은 비문학적 언어의 우리 철학, 이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 진리를 전달하게 되기 때문에 뭔가 창의적인 요소, 뭐가 원하는 거, 이익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진리를 전달하다 보니, 자, 그러다 보니, so that, 그래서, 자, 그 어떤 번역가도, 철학 언어를 번역하는 번역가도, 자, 이런 창의적인 제 글쓰기에 되게 무례하고, 그리고 대담한 행위 따위에는 별로 자극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는 철학은 비문학 언어랑 같이 친하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4번이 일단 정답은 되겠고요. 자, 만약에 철학이 원한대요. 자, 그 범위를 넓히고 싶고, 그리고 어떤 국가적인 어떤 지역적인 전통에 되는 거를 피하고 싶어요. 그러면 철학이 그 범위를 막 넓히고 싶다면,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학은 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어떤 번역 모델이 필요해요. 자, 그 번역 모델은, 자, 뭐를 전달하냐? 철학적인 진리를 이 세상에다가 전달하는데, 자, 뭐 없이 어떤 경제적으로 오르내림, 그러니까 내가 얻고 그리고 잃고 하는 그런 오르내림 없이, 경제적 그런 오르내림이 없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그러한 걸 전달할 수 있는 번역 모델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마지막은 또 결론을 한 번 더 내려줍니다. 자,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prefer, 선호하다로 바꿔주시는 게 맞겠습니다.